네, 오늘 세미나가 주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려면 알아야 할 기업 기술 유출 방지 전략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책임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느냐고 몇 가지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네. 일단은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기술 유출 건수가 한 23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23년도 올해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건. 이게 상반기 기준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22년도 대비 50%가 훌쩍 넘는 이제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좀 놀랍긴 했는데 이렇게 기술 유출이 쉽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적발된 건수만 그렇고요. 사실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하면 정말 많은 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음, 지금 그렇게 기술 유출이 많은 이유도 아마 이런 기술의 발전, 디지털화된 세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뭐 자료를 유출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을 인쇄해서 안고 엎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몇 초면 많은 양의 자료를 음, 이메일이나 뭐 USB에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나가실 수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쉽게 음, 그런 디지털화가 아무래도 기술 음, 유출도 더 편리하게 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표현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로 들려집니다, 진짜. 네. 네.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약간 뭐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주요 대비 포인트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들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성이 우리가 점령당할 때 보면 구멍 한 곳, 그런 뭐 통로 하나가 뚫리면 그 큰 성이 네. 함락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뭐 물리적으로, 관리적으로, 그리고 인적으로, 그리고 요즘 워낙 PC로 일하는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보안 부분도 다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 한 가지만 조금 당부드린다면 아무리 디지털화가 되고 시대가 바뀌고 첨단화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선 사람이 어쨌든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보안 인식 제고 이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간과하지 말고 가장 먼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람을 먼저 좀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라도 많이 들어봐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오늘 옆에서 책임님 말씀하실 때 한 수 네. 배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경선 책임님의 발표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았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김경선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많이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업에서 좀 경험했던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부가 말할 때도 했지만 제 제목이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려면 알아야 할 우리 기술 유출 방지 전략인데요. 사실 어쩌면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현업에서 많이 뵙는 분들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도 고치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이 뵌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를 잃지 않고 외양간도 튼튼히 고치셔서 우리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시는 기업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협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회가 2007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정부의 위탁들을 받아서 우리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 기술 유출 이런 기술 보호 활동을 예방하는 업무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 요즘 기술 침해 탈취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면요. 우리 유형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한 30분 정도 발표는 유형이나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실제 제가 경험한 사례들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기술 보호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 보시면 기술 유출 탈취 피해 유형 참 많이 보이시죠? 보시면 뉴스에서 내가 한 번씩 본 내용들이다 싶으실 겁니다. 예전부터 우리 지식재산권 특허나 상표 침해당하는 일들 많습니다. 우리 골목식당 사례도 있었죠. 거기서 덥죽덥죽이라는 그 덥죽 레시피 부분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벌써 이미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상표 등록을 해서 그 권리를 잃을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지식재산권을 특허나 이런 부분들도 침해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들을 우수 인력들을 조금 더 좋은 연봉으로 꼬셔서 그 핵심 인력들을 빼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해외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핵심 인력도 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대기업과 협력하는 주요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들을 해외에서 외국 기업에서 빼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우리 기술이 어떤 기술이 어디에 있고 중요한지 잘 아는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유출되는 케이스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특히 스타트 기업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래 관계에서 유출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우리의 사업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만 탈취되고 사업 기회를 잃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로 우리 기업들이 뭘 좀 주의해야 되는지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또 많이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악성 코드, 랜섬웨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다 PC로 일을 하고요. 우리 사업장들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우리 제조 현장도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로 이렇게 관리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곳만 뚫리더라도 사업 그 라인이 멈춰 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위험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에 봤을 때 다른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술이라는 건 이런 물건과 달라서 한 번 유출이 되면 다시 회복하거나 회수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유출이 되지 않게 먼저 사전에 보호하는 거고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은 좀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핵심 기술 한두 가지에 의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한두 가지의 핵심 기술에 의존해서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한계가 유출이 된다면 그 한계가 시장에서 똑같은 짝퉁이 나와버린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점유율이나 매출에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세부 사례로 여러분들께 하나씩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 부탁드립니다. 네, 참 안타까웠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기술 거래 관계에서 기술 자료들을 탈취당했던 사건인데요.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공동연구라든지 아니면 투자 펀딩 이런 부분들의 제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런 제안을 받게 되면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세요. 이걸 사업화해야지, 성공해야지 그 생각만 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아주 좋은 의도로 돌아오고 사업화가 성공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좋은 의도라도 사업화로 가는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길지요. 그런데 하물며 흑심을 가지고 온 경우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전에 경각심이 없다면 충분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국내에서 그 생체인식, 보안 인식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매우 높았고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이
기술력을 인정받는 수준의 기업이었습니다. 해외 글로벌 기업이 우리 중소기업에게 공동 연구를 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우리 중소기업에게 공동 연구를 위해서 우선은 중소기업의 그 기술력을 좀 테스트해 보겠다 해서 요청을 합니다. 여러 자료들과 뭐 이런 데모킷들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 중소기업은 그래도 다행히 NDA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제3자와 일을 할 때 자료를 공유할 때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우리가 제공한 자료들을 우리 목적 외에 별도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관리하지 않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그런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이런 데모킷과 자료들을 공유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조금 안타까운 결과였던 것 같아요. 딱 한 달 정도 후에 이 기업에서 메일을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네. 너희들의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매우 뛰어난데 우리와 같이 가기에는 기술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앞으로 같이 가는 거는 안 되겠다라는 메일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거죠. 그때서야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이 자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업화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가지고 있던 기술 정보 자료들만 노출을 시킨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에게 좀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좀 사실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이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제안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그런 제안서를 그대로 도용해서 다른 비즈니스에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런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때는 특히 이제 전자제품이나 뭐 네.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데모를 해줘야 되고 네. 뭐 보여줘야 되고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음. 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내가 주는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이 충분히 역설계가 가능하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 자료들이 그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고 충분히 몰래 따라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렇게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믿고 줬지만 결국은 비즈니스가 가지 않았을 때 그 자료만 도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럴 때는 정말 사업화가 될 만한 중요한 데모킷이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데모킷을 그냥 보낼 게 아니라 물론 보낼 때 보안 C를 붙여서 오픈하지 못하는 그런 장치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할 때는 꼭 우리 기업 담당자 입회 하에 음. 하고 데모킷을 회수해 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이런 자료들을 공유할 때 우리 중소기업에서 내가 무슨 자료를 줬는지 이렇게 기록을 안 남기는 경우들이 참 많으세요. 기업이 작을수록 더 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NDA 우리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한 후에 자료를 공유하시고요. 공유하시는 자료는 업무용 이메일을 통해서만 공유를 하시고 제공했던 자료들은 어떤 것들인지 리스트업을 하셔서 꼭 나중에 그 비즈니스가 끝나시거나 아니면 중단됐을 때 반환, 폐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합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비즈니스 하실 때 특히 스타트업에서 아이디어 제공하실 때 무턱대고 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조금 방어적인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돈이 될 기술이라면 아무리 비즈니스가 중요하지만 함부로 주지는 않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좀 도움되는 내용들은 뒤에서 지원 제도로 제가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좀 많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예전에 LG화학도 문제가 있었지요. 직원의 그 이메일 계정이 해킹이 돼서 무역거래대금 240억 원을 한 번에 변조된 해커의 계좌로 보낸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 출연연이나 기업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겠지요. 우리 직원인지 아니면 상대방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메일 계정이 해킹이 되고 그 해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메일들을 지켜보다가 당사자인 것처럼 똑같은 이메일을 써서요 위조해서 그 무역 거래 대금을 변조된 해커의 계좌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어 피싱이라는 게 작살입니다. 작살로 낚시를 하는 건데 원하는 타겟을 보고 주의를 계속 보다가 한번 걸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타겟이 되는 거고요. 좀 부주의한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금전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PC로 일하시는 지금 많이 디지털화해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PC 관리들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랜섬웨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우리 그 파일들을 잡아가지고 이 파일들을 암호화 해놓고 못 이 들어가게. 복구키를 인질로 잡아놓고 코인을 요구하는 케이스인데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파일들이 다 잠겨서 일을 못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그래서 사업장 문을 닫은 경우도 있고요. 1,000명이 달하는 외국 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바로 집으로 보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해커가 원하는 금액을 주지 않으면 복구키를 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PC 관리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인식 제고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요. 보안 시스템의 좀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도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유형들도 조금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특히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이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하실 때 사실 다른 부분들을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셔서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먼저 조금 안전하게 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정원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거래를 시작하는 업체가 있다라면 코트라를 통해서 그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파트너사가 좀 신뢰성이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외 시장 조사라고 치시면 그 지원 사업이 나옵니다. 네. 그 코트라의 무역관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데요. 그 무역관들을 통해서 그 거래 업체들이 신뢰받는 기업인지 한번 사전에 조사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있으니까요. 믿을 만한 파트너와 시작을 하셔야 돈도 잃지 않고요. 시간도 잃지 않고 우리 소중한 자료도 잃지 않는다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 지원 사업들 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사업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영업비밀 보호 요건이라는 거 하나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민이라면 기업이라면 우리의 정보들이 유출됐을 때 일반적으로 이 영업비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요. 법은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진 않습니다. 아무나 법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기업도 나름의 노력을 하셔야 이 기술은 이 정보는 우리 법으로 보호해줘야 할 수준이구나라고 법원에서도 판단을 하시고 도와주시는 건데요. 그 요건이 지금 보여드리는 3가지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업비밀 하면 영업에 필요한 비밀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기업에 있는 그런 비밀. 하지만 법에서 보호를 하는 요건까지 하시려면 그 생산 방법이나 판매 방법, 그 외에 영업활동 관련된 유용한 기술상의 경영상의 정보인데요. 비공지성,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이 3가지의 요건을 우리 기업에서 충분히 요건을 충족을 해주셔야 나중에 기술 유출이 됐을 때 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은 크게 질문들이 없으세요. 딱 봐도 비밀인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보호를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밀관리성 부분이 기업에서 가장 못하는 부분이고요. 기술 유출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이 요건을 평상시
시에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스스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하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된다. 예, 네. 그래서 관리성이라는 부분에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관리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수준, 순차적으로 그 부분만 했다라는 걸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기술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뒷장에서 보여줄 내용이 바로 그 비밀 관리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기업에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그걸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 제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금부터 잘 들어야겠네요.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대 핵심 수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것만 하시면 여러분 소중한 정보, 자료 지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우리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의 보호도 받으실 수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규정 수립하라는 말씀드리는데 어렵지 않죠? 예. 네. 기업에서 보안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규정이 절차가 우리가 정책이 있어야지 직원들이 우리 기업은 이렇게 보안 관리를 하니까 이걸 따라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규정, 룰을 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전담 전문가도 없는데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냐라고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정부가 표준 규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표준 규정을 우리 기업에 맞게 업데이트 하시는 부분들 맞춰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고요.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기술보호 교육 초반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시스템 투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담자 둘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기업의 정보를 지키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기업의 임직원들의 보안 교육 실시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부분도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사업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원 사업은 우리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 자문이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사업들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 중소기업, 스타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모두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 지원 제도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정보, 자산을 잘 지키는 역량을 강화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어렵다라고 하세요. 저희가 보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기술 유출 사고가 났던 대표님들도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제가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딱 보이면 제목에서 나오시지요? 우리 그 기술보호 전문가를 여러분 기업으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려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의 방향과 함께 이 사업을 통해서 또한 보안 교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기부의 교육 사업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대중소 농업협력재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전문가 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전문가 풀에는 변호사, 변리사, 그리고 보안 컨설턴트라든지 보안 관련된 교수님들, 그리고 저 같은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의 사람들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내용들에 원하는 맞는 전문가들을 매칭해서 한 3일 정도 지원을 해드리니까요. 방향 수립하실 때, 그리고 보안 교육 하실 때,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매우 궁금한 게 있으실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절차와 지원 방법은 맨 밑에 장표에 나와 있는데요. 기술보호 울타리라고 한눈에 보이시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보호에 가든 모든 포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와 지원 제도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기술보호 울타리 치셔서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지원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표 부탁드립니다.
네, 상담 신고센터라고 해서 조금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사실은 맞습니다. 사고가 날 것 같다. 뭔가가 기술 유출 위험 징후가 있다. 그럴 때 신고하는 통합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상담도 되어 있지요. 꼭 유출 사건 말고도 앞에서 전문가를 통하기 전에 기술 보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 상담 신고센터를 통해서 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원 사업으로 누구에게 연결을 해드려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아무것도 모르시겠다 싶으실 때는 이 통합 상담 신고센터를 통해서 하시고요.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들 바로 신고하시거나 뭐 이제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시거나 스스로 해결하시겠다라고 해당 직원이나 경쟁사에 내용 증명 보내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증거 수집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티를 내지 마시고 그런 위험 징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증거를 수집을 하시고 이 상담 신고센터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법무지원단 이 지원 제도는 제가 말씀은 드리는데 우리 기업들이 사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지원 사업은 사고가 난 기업, 소송으로 가야 되는 기업, 예. 그렇게 피해가 심각한 기업들에게 법무 3개월 이상의 법무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6개월 이내로. 예. 그래서 나중에 소송이 가는 경우들 변호사라 변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사건이 조금 더 크게 발생을 한다.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기업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이용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를 뵙는 분들은 이 사업만큼은 절대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안 돼. 그렇습니다. 네. 있긴 있지만 안 만나면 좋은 사업이라고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업 부탁드립니다. 네. 사고가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사, 그런 소송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제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우리 중소기업은 소송이나 이런 걸 가기 전에 조정 중재 제도를 꼭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정?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만이지 않겠느냐.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돈과 이런 피해가 2차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송을 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리고요. 보통 3년 이상 끌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3년 동안 법적 분쟁에 매달려 있으시려면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비용 역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조정제도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기부에서 활용하는 조정제도에는 중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조정이 안 됐을 때 우리 정부가 위탁받은 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조정을 중단하시는 건 자유의사로 중단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소송 가기 전 단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 쟁점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이후에 또 절차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고가 있으신 분들은 조정 중재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랜섬웨어 해킹 피해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이름하여 기술지킴 서비스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해킹의 공격들을 막아주고 그런 이상 징후들을 24시간 관제해주는 모니터링해주는 보안 관제 서비스도 정부가 지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중요한 자료를 허락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는 그런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서비스도 우리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 많고요. 활용하시기 편한 지원 서비스인데요. 악성 코드 랜섬웨어 탐지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쓰시는 PC의 백신 그 솔루션을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리는 무료 사업이니까요. 지금 현재 유료로 사용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품으로 무료로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빠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업은 없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보호가 궁금하시거나 기술 유출이 위험하다 그런 징후가 느껴지신 분들은 기술 보호 울타리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록색 창에 기술 보호 울타리를 치시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모든 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 서비스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들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중소기업들 이 기술보호 울타리 항상 가깝게 두셨다가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오늘 이것으로 좀 마칠까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울타리 외양간 잘 고치셔서 절대 우리 기업 안에 있는 황금 송아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는 보시는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한다 할 때 가장 큰 마음의 걸림돌이 이 모든 비용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싶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비용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전체를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 중소기업에서 끙끙 앓고 해결 못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말씀드렸던 상담, 신고, 통합상담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원스톱으로 법률 지원들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사고가 났던 기업들에게는 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이런 보안 솔루션을 지원해주는 지킴 서비스라든지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기술 보호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네. 기업당 4천만 원까지 보안 시스템을 우리 기업에 구축할 수 있도록 네.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어디 있냐 말씀드린다면 기술 보호 울타리에 있습니다. 네. 울타리를 한번 노크를 해주시면 여러분 그런 모든 지원 사업들 무료로 받아서 여러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하시는데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술보호 울타리 꼭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던 없던 한 번쯤 노크해 보시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기업 기술 유출 방지 전략 관련하여서 발표해 주신 김경선 책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달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기술혁신센터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신청 접수 메뉴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EDM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기술 있다 1회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